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팔뚝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흡입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팔 지방흡입을 할 때 흔히 겪게 되는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나가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인트로 보고 올게요. 오늘은 팔뚝살을 지방흡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방 옵니다. 그러면 민소매의 옷을 많이 입게 되는데 팔이 얇아 보이고 싶어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게 아니라면 아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팔의 근육의 모습이 이 지방 때문에 뭔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복근을 수술로 만드는 것처럼 팔 지방 조각수를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스무스한 라인, 수술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원래 그렇게 날씬했던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생각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 미용 수술에 있어서 그게 바로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모든 지방흡입과 마찬가지로 울퉁불퉁해지는 결과가 제일 안타까운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철은 피부 표면에 가까운 부위에 지방이 흡입되어 버려서 만들어지는 현상일 때가 가장 많고요. 수술 후에 압박복 착용을 잘못하거나 어느 특정 부위가 좀 이렇게 눌려서 모양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술이 잘 되어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처치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보통 수술 한 다음날 일주일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경과를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세 달까지 경과를 보게 되죠. 그러면 중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빠른 처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후관리를 통해서 수술 후 더 좋은 경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수술 관리를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철이 지금 이렇게 심한 분들은 재수술을 위해서 방문을 해주시는데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고 지방분해 주사나 또 주사기로 이렇게 살짝 뽑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이 지방층의 이 섬유화가 진행이 되어서 수술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팔의 지방을 좀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냥 수술 잘 하시는 원장님에게 수술 받으세요. 흉터에 대해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의사도 있고요. 날씬하게 지방을 잘 뽑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흉터를 한두 개 더 만드는 건 뭐 별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원장들이 계십니다. 저는 흉터에 대해 이게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지방흡입을 잘한 다음에 흉터가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하는 것이 마치 루틴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방흡입 비용 따로, 레이저 비용이 또 따로 들죠. 그러면 레이저를 하면 흉터가 없던 일로 되나요? 울퉁불퉁한 흉터는 조금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선으로 만들어진 흉터는 개선이 잘 되지 않아요. 이 10년이 지나도 그냥 보입니다. 이 민소매를 입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흉터가 보여서 난감하다면 이 또한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브라 라인 쪽에 양측성 흉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앞쪽에서도 흉터를 만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팔 지방흡입을 하면서 한쪽 팔에 두세 개의 흉터를 만드는 경우는 구석구석 지방을 뽑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 또 팔꿈치 부근에 생기는 흉터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팔꿈치 주름에다가 이렇게 절개를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지 않고 팔의 안쪽이나 뭐 주름 위에다가 절개를 만드는 경우를 더 많이 보는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홀 지방흡입이 이 고난이도의 수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두세 절개를 하지 않고 단 한 개의 절개로 두세 개의 절개를 한 것보다 구석구석 지방을 잘 뽑아내려면 카뉴라의 변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포지션들을 이용을 해서 이 모든 부위에 접근이 가능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은 후에 지금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흉터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위치가 겨드랑이 안쪽에 그냥 한 개라면 다른 이야기죠.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한 개의 절개로 팔 아래쪽, 앞쪽, 옆쪽, 안쪽, 부유방, 겨드랑이, 등, 옆구리 이런 데까지 수술이 가능하고요. 이 하완, 여기 하완까지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저희는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팔 수술을 할 때 적절한 두께의 지방이 남아야 한다는 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지방을 잘 뽑아도 너무 피부 바로 밑에까지 지방을 싹 다 뽑다 보면 이 근육의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유채미 선수가 지방 4%로 만들었을 때의 팔 모양이 되겠죠. 물론 근육의 양은 적겠지만 아름다운 곡선과는 거리가 좀 먼 형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방을 좀 남기는데요. 이 팔 안쪽에 광배근과 겨드랑이 부위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이 팔 조직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 알통 좀 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삼두건 쪽을 밀어서 팔이 커 보이게 하는 경우에 기억나세요? 이런 것처럼 실제 팔 두께보다 더 크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와 등의 일부에 지방을 뽑아줘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에 살이 별로 없는 분이라면 이 부위는 생략해도 되겠죠. 하지만 이 부위에 살이 많은 분이라면 이 부분까지 뽑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간혹 이 부유방이 커져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 부분까지 지방을 뽑아야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 팔꿈치 부위에 지방이 뽑히지 않는다거나 삼각근 부위 이쪽이죠. 여기에 지방이 잘 안 뽑혀서 여기 이렇게 가운데 부분 이만큼 여기만 많이 뽑히는 이런 모양을 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삼각근 부위의 지방을 뽑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방 조직이 오밀조밀하고 두껍기 때문에 이 뽑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팔꿈치에 절개 없이 뽑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매뉴얼 방식을 고집하고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부위를 잘 뽑는 게 더 어려워요. 이 매뉴얼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중간 부위는 많이 뽑히고 이 양쪽 끝 부분은 잘 뽑히지 않는 실수를 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잘 하시는 원장님들은 매뉴얼로 하든 진동 방식으로 하든 다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팔 지방 흡입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3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여기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민소매를 입었을 때 더 예뻐 보이려고 하게 되는 팔 지방흡입,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기 원하시나요? 소위 말하는 이 뼈팔 스타일? 아니면 자연스러운 근육의 결이 느껴지는 스타일?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선호하시나요?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